자, 오늘 제7과 1장 2기의 학습 목표는 온돌의 과학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온돌 및 신체 증상과 관련된 어휘 및 표현을 익힌다. 단락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글의 전체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온돌의 과학성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 온돌의 과학성에 대해서 오다,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을 익히고, 읽기 활동으로서는 온돌의 과학성에 대한 설명의 글을 읽는 것이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기에서는 사물의 역사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학습 목표는 변화, 변천을 나타내는 표현을 익혀서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사물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다. 학습 내용은 사물의 역사를 주제로 해서 변화, 변천을 나타내는 표현을 익히고, 쓰기 활동으로서는 변화, 변천을 나타내는 문장을 쓰고 사물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한 단락의 글쓰기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온돌의 과학성 그랬는데 온돌.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좀 독특한 난방 장치이죠. 난방. 난방 장치라는 것은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말하죠. 난방 장치.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난방 장치는 별 필요가 없겠고, 그 대신에 냉방 장치가 필요하죠. 냉방. 에어 컨디셔너. 에어 컨디셔너는 원래 이제 중립적인 말이에요. 냉방이든지 난방이든지 공기를 조절을 해서 공기 온도로 방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에어 컨디셔너인데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여름철에 이걸 많이 쓰니까 냉방 기구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에어 컨디셔너가 겨울철에도 이렇게 그 실외기, 집 바깥에 있는 장치를 거꾸로 돌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난방용으로,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가정에서는 많이 하지 않지만은 어떤 그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난방 장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는데, 한국의 고유한 난방 장치가 이 온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그림의 오른쪽 위에 온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온돌이 있는 방을 보면 온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여기 침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침대가 없어요. 왜냐면 방바닥 자체가 따뜻하니까 방바닥에서 옛날 한국인들은 그냥 방바닥에서 잤어요. 침대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온돌을 하더라도 침대 생활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거는 그냥 일반 집이라기보다는 아파트 같아요. 아파트먼트. 이 문 밖을 통해서 저 보이는 곳들을 보면은 이 아파트 높이가 제법 되는 것 같고, 또 밖에 있는 것들도 또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속에 이제 이 집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 기술인 그 한옥에다가 이 온도를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의 온도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좀 이따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이제 다른 난방 장치가 있잖아요. 여기 봅시다. 첫 번째가 페이치카라고 흔히 불리는 건데, 서양식 벽난로, 벽에 있는 난로, 그런 뜻입니다. 이 페치카란 말 자체는 이제 아마 러시아어죠. 이게 페치카. 벽에다가 이렇게 화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무로 불을 떼는 거죠. 그래서 집에 공기를 따뜻하게 덮이는 것. 그런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일본식 집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난방 장치인데, 이걸 코타츠라고
교과서는 고다츠 그랬는데 요즘 표기로 하면 코타츠가 맞습니다. 코타츠인데 이게 일본식 집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본 옷을 입고 있어요. 일본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방 바닥은 이 한국의 방바닥은 원래 이 장판이라는 걸 깔아요. 원래는 지금은 이제 뭐 나무로도 하고 플라스틱으로도 하고 하지만 원래는 이제 두꺼운 종이를 놓아가지고 그 위에서 생활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이 다다미라고 하는 것을 깔아요. 여기다가 다다미 이 볏짚으로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매트처럼 까는 겁니다. 그걸 다다미라고 그래요. 다다미.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구멍 안에다가 화로 같은 걸 하나 둬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저렇게 탁자를 하나 놓고 탁자에 사람들이 앉아서 발을 그 밑으로 내려놓고요. 발을 내려놓고 이제 탁자 주변을 이렇게 이불 같은 걸로 덮고 있으면 아랫도리가 따뜻해지겠죠. 이런 정도의 난방을 일본 사람들은 했습니다. 일본식 고유한 난방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면 전기 스토브 뭐 전기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이런 기계를 하나 설치하면 아주 그 따뜻한 열기가 나오죠. 이건 이제 열의 종류 중에서는 복사열이라고 그래요. 열이 이렇게 그 반사가 돼서 나오는 거죠. 복사열. 이런 장치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거죠. 이 라디에이터는 이 교과서에 나온 그림을 보면 전기 라디에이터예요. 전기를 꽂아서 그 안에 있는 물을 따뜻하게 데워 가지고 방에다가 온기를 내뿜는 그런 역할을 이건 이제 복사열이 아니라 대류열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합니다. 대류열이라고 하는 방법을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서양식 집에 이런 게 있어요. 서양식 사무실 같은 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다른데 보일러 물을 끓이는 장치죠. 물을 끓이는 장치에서 물을 끓여서 이 호스를 통해서 여기다가 물을 쭉 이렇게 흘려 보냅니다. 그럼 그 호스 속에 있는 물이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물이 그 라디에이터 날개를 따뜻하게 데펴주고 그 따뜻함이 방 안에 퍼지도록 그렇게 만든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필요한 거죠. 보일러가 따로 필요하고 온수로 이렇게 온수로 따뜻한 물로 했는데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그냥 보일러가 따로 필요 없이 전기를 꽂으면 그 안에서 열이 나가지고 이 순환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장치예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다 라디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제 온풍기인데요. 온풍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바람처럼 뜨거운 바람을 품어주는 뿜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가져온 사진은 뭐냐면 여기에 기름을 떼요.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열을 내서 이 연통으로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나가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제일 따뜻한 아마 이게 이 장치가 제일 따뜻한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일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은 전기 온풍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전기 온풍기. 이것은 지금 내가 화면에 나타내는 것은 이거는 기름, 석유나 경유 이런 걸 가지고 태워서 그 열을 방 안에 퍼뜨리는 장치입니다. 바람으로 퍼뜨리는 장치. 여기 팬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난방 장치들이 있는데요. 한국은 온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특별한데 동유럽 쪽의 일부 지역에 가보니까 이 온돌 비슷한 건데요. 방 안에 이제 이 타일을 붙인 연통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큰
연통 같은 게 있는 그 밑에서 불을 떼더라고요. 저 밑에서 불을 떼면 그것이 데펴져 가지고 그것이 덮여져 가지고 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그런 장치로 바꿔 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장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혹은 나라에서는 어떤 난방 장치를 주로 사용합니까? 나도 궁금해요. 베트남은 아열대 지방, 온대 지방보다 더 따뜻한 지역에 살고, 뭐 한국이 겨울일 때 이제 베트남도 온도가 좀 내려가긴 해도 뭐 영하로 내려가고 그러지는 않죠. 예. 그래서 어떤 난방 장치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난방 장치를 전혀 안 쓸 것도 같은데. 예. 자, 그다음 2번 다음 보기를 참고로 하여 위 난방기구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거 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 난방 장치를 경험을 해 봤어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대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열기가 오래 간다. 열기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뜨거운, 기운이 오래 가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열원이라는 것은 열을 내주는 직접적인 어떤 장치가 열원입니다. 이를테면 이 배치카 같으면 이 안에서 타고 있는 장작, 나무 같은 것이 열원이죠. 만약에 근데 이게 불이 꺼진다, 그럼 공기가 금방 식어요. 금방 식습니다. 코타치 같은 경우에는 요 발 밑에 지금 여기도 난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꺼진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덮어놓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가긴 하겠죠. 그러나 이것도 식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만약에 따뜻한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기능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온풍기도 열 내는 것이 없어지면 뜨거운 바람이 안 나옵니다. 이 전기 스토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온돌은 불을 꺼도 열기가 남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바닥이 뜨겁다는 것은 바닥을 보통 이제 옛날 집은 흙으로 했지만 요즘 집은 콘크리트로 하거든요. 콘크리트 같은 이 돌 같은 거, 흙 같은 건 한번 뜨겁게 해놓으면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온돌집에 가보면 저녁에 불을 떼요. 밥을 하면서 불을 떼잖아요. 아궁이에다 불을 떼요. 그러면 새벽까지 따뜻해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흙, 이게 데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간이 오래 가면 그것도 식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번 또 불을 또 떼죠. 그러면 온도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열 효율이 높다 낮다.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원에서 에너지를 똑같이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얘기예요. 효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것은 열 효율이 제일 나쁜 거겠죠. 아마 열 효율로 보면 여기서 코타츠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그러나 이제 온돌 같으면 열 효율은 그렇게 아주 좋다고는 못 봐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기가 결국에는 저기로 나가요. 그 굴뚝으로. 소음이 크다 적다. 이 소음이 소음은 어떤 게 클까? 내가 경험해 본 것으로는 소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느냐 그거죠. 요즘 쓰는 이 온풍기에서 소리가 좀 많이 나요. 온풍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팬이 돌아가야지 그것이 불타는 소리가 나지. 근데 이런 라디에이터도 처음에 이렇게 온수가 들어올 때 탁탁 소리가 좀 나긴 납니다. 그건 한번 돌아가면 더 이상 소음은 안 나죠.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기 순환이 잘 된다 안 된다. 공기가
고르게 방 이쪽도 따뜻하고 저쪽도 따뜻하려면 공기가 잘 뜨거운 공기가 잘 돌아야 되는데 공기 순환이 제일 잘 되는 거는 아마 그 온풍기겠죠. 온풍기 바람으로 불어주니까. 그 다음에 취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열원에다가 밥을 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그거는 꼭 밥이 아니라 뭐 다른 요리도 가능한데 이 페치카 같으면 저 취사까지는 못해도 밥을 제대로 해먹는 건 못해도 고구마는 구워 먹을 수 있겠지. 옥수수 같은 거 구워 먹을 수는 있겠죠. 빵을 구울 수 있을까? 빵 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온돌에서는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궁이 같은 데서는 그게 이제 식사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이따 그건 또 설명을 할게요. 코타츠에도 그 안에 있는 그 난로에다가 뭘 끓여서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동이 편리하다 불편하다. 이동이 제일 편리한 것은 여기 전기 스토브가 제일 편리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분 난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부분 난방이 불가능한 것은 코타츠나 뭐 온돌이나 이런 것이 되겠죠. 페치카 이런 것들. 전기 스토브하고 이 열풍기는 옮겨서 그 또 거기다 작동을 시키면 그 부분이 따뜻해지는 거죠. 설치가 복잡하다 간편하다. 전기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설치가 간편하죠. 그렇죠? 예. 그러나 온돌 같으면 집을 지을 때 아예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또 페치카도 마찬가지고 코타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연기나 거름이 많다 적다. 여기서 연기나 거름이 제일 많은 것은 역시 페치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연통을 굴뚝을 잘 만들면 되는데 굴뚝에 바람이 거꾸로 들어오는 때는 집 안으로 이 연기 먼지 같은 게 날리기도 합니다. 근데 온돌은 그럴 염려가 없다. 그렇게 그런 특징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았고요. 자,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 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문맥에 의해서 이 의미를 추측하고 반드시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야 된다. 반드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볼 때 여기 나오는 낱말들의 뜻에 대해서 내가 그 문제를 낼 거라고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자, 1번 방안이 너무 추우니까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난방장치라는 것은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장치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난방장치가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방안이 너무 더우니까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해야 되냐면 냉방, 찰 냉자 한자로 난방은 따뜻할 난자예요. 냉방 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그 더운 지방에서는 그렇겠죠. 2번 세일 기간을 이용해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다양한 쿠폰과 할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세일 기간을 이용한다. 물건값이 쌀 때.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 산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슈퍼마켓에 가보면 원래 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가보니까 뭘 꼭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갑자기 생기는 사고 싶은 마음. 이 말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생기는 사고 싶은 마음. 어떤 신이 어떤 귀신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귀신이냐? 지름신이라고 그럽니다. 지름신. 예. 지름신 때문에 뭐 자동차를 한 대 샀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름신. 그냥 그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지름신. 다양한 쿠폰은 이제 뭐 할인 쿠폰도 있고 뭐 1+1 해주는 쿠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할인 서비스. 슈퍼마켓에 가면 문 닫기 전에 가면 할인 딱지를 붙이는 게 많죠. 그렇죠? 오늘 중으로 팔아야지 내일에는 못 파는 것들은 싸게라도 팔아야 되겠다고 할인을 해줍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물건을 사는 것은 어떤 생활이냐? 경제적인 생활이다 그랬어요.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economy죠. economy. 그 economy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거예요. 돈을 조금만 들이고 좋은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적이죠. 경제적.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제적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비행기에서 그래서 가장 값이 싼 좌석이 뭐예요? 경제석 그러죠. 이코노미 클래스. 그렇죠? 이코노미 클래스. 자, 3번 무더운 여름에 냉방비를 줄이고 냉방비는 냉방하는데 필요한 돈. 이거는 다 전기 요금입니다. 전기 요금.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간편한 티셔츠 차림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여름철인데 에어컨은 틀어줘요. 그런데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어. 아주 세게 틀어. 그럼 막 추울 정도로 틀어요. 그러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죠,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많이 나가니까. 돈 나가는 걸 줄이려면, 냉방비를 줄이려면, 가령 에어컨의 온도를 한 뭐 25도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대신에 내가 옷을 간편하게, 그러니까 두껍지 않은 옷을 입어요. 그러면 더위를 덜 느낀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업무 효율, 얼마나 효과가 나느냐 하는 그 비율. 더우면 일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면 냉방비가 너무 나가. 그러니까 옷을 가볍게 입고 와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여름철에는 직장인들이 이 넥타이를 많이 메고 가는데 여름철엔 노타이, 넥타이 없이 출근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이제 회사의 냉방비를 좀 줄이려고 그런 거죠. 4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채소가 잘 팔리고 있다. 이 친환경이라는 말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채소냐면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농약과 화학 비료에는 이 화학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농산물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깨끗이 씻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또 깨끗이 씻어서 먹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슈퍼마켓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친환경으로 재배했다고 하는 그런 채소들을 팔아요. 물론 값이 훨씬 비싸죠. 일반 채소보다 훨씬 비쌉니다. 자, 여기 친이라는 것은 친밀하다, 가까이 있다, 그런 뜻이고, 환경은 아시죠? 환경과 가까이 있는 것, 환경에 친한 것.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은, 그런데 어떤 화학약품으로 오염되지 않는 그런 채소, 그런 것이 친환경 채소, 그렇게 부르죠. 5번, 이번에 개발한 신상품의 판매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주 잘 팔린다, 그런 얘기죠. 그 비결은 어떤 잘 팔리는 뭐 특별한 이유, 그런 것이 비결이에요. 참신한 광고 효과는 뭐냐면, 참신한 광고는 다른 데서는 저런 식으로 광고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여기만 그렇게 광고하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품질 관리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이 지속적이라는 말은 알기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장의 뜻은 뭐냐면 계속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처음에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가끔 한다는 거예요. 계속한다.
그런 뜻이죠. 6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개량 한복은 개량 한복 아시죠? 여러분 한복. 여러분 인사대 그 한국학부 행사할 때는 또 이 도우미들이 한복을 입는 걸 내가 그 사진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한복은 전통 한복이 있고 개량 한복이 있고 그래요.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쳐서 더 좋게 만들었다 그런 뜻인데, 더 좋다기보다는 뭔가 현대인에게 맞도록 고친 것, 현대인에게 맞도록 고친 것. 그 다음에 뭐 디자인이나 기능 같은 것을 그렇게 좀 바꿔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한복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통 한복을 현대화한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맞게 만들어준 것. 옷의 소재와 디자인을 바꾸고 입는 방법도 실용성을 고려해 만든 것이다. 현대화. 현대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이름이죠. 현대. 그 다음에 7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첨단 시설을 갖춘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첨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첨단은 아주 모서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모서리 그 끝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으로 보면 가장 최근, 아주 최신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멋진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아파트가 많아지고, 이로써 현대인들의 주거 문화도 점점 변화하고 있다. 뭐 첨단 시설, 뭐 이 베트남에도 지금 요즘에 이제 아파트들 많이 짓는데요. 첨단 시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 아파트로 들어갈 때 자동차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단기가 내려와 있다가 그 카메라가 내 차를 찍어가지고 그 번호판을 인식을 해. 아, 이 차는 우리 아파트 관리소에 등록이 된 차다. 그럼 문을 자동으로 열어줘. 뭐 이런 거.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아파트가 그 주차 시스템을 좀 확장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놀러 오는 사람들 자동차 번호를 내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그 차도 그냥 바로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베트남에는 보니까 이제 스카이 라운지에다가 아주 뭐 수영장도 만들고 그 파티룸도 하고 한 그런 아파트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현대인들의 주거 문화, 그런 그 첨단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이 어떤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의식주. 의는 의복, 옷을 입어야 살죠. 어디서나. 그 다음에 먹어야 살죠. 그 다음에 주가 바로 이 주거예요. 주거. 사는 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점점 그것과 관련된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자, 난방장치, 경제적인 생활, 효율, 친환경, 지속적인 현대화 주거문화. 이런 것도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읽기 텍스트가 좀 나왔어요. 자, 이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이티. 네, 네, 한번 읽어보세요. 1번을 읽어보세요. 우리 민족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수천 년 전부터 온돌이라는 난방장치를 사용해왔다.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바닥 밑에 구두를 데우면 화기가 방 밑을 지나 방바닥 전체를 높이고, 그 열이 사람의 몸에 직접 전달되는 난방시설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주거 문화가 크게 달라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현대화한 온돌 구조를 볼 수 있다. 또한 요즘 해외 여러 나라에서 우리 온돌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프랑스의 건설 시장에서는 이미 온도의 재료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예, 잘 읽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온돌은 한국의 좀 특별한 그런 난방 장치인데 뭐 온돌을 한국에서만 썼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해요. 이미 이제 그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에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주둔했던 머물렀던 곳에 이제 가서 발굴을 해보니까 온돌 비슷하게 그렇게 난방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발견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그쪽에서는 온돌이 그렇게 발전을 하질 않았고 그 주거 문화 중에 입식이냐 좌식이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식 좌식. 이게 한국이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 좌식 문화예요. 바닥에 앉는 문화. 원래 바닥에 앉아서 밥도 먹고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상을 놓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뭐 업무도 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도 그렇고 아마 베트남도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좌식이 아니라 입식 뭐 서서 한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했지. 의자에 앉아서. 한국에서는 의자가 옛날에 별로 거의 없었어요. 임금님 앉는 의자 정도는 있는가? 의자가 거의 없이 그렇게 바닥에 앉아서 하니까 바닥이 따뜻하면 좋았다 이거죠. 왜냐면 바닥이 그 온돌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 온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과학적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걸 아주 잘 만들지 않으면 그 방 처음에 불이 들어가는 자리는 뜨거운데 저 위쪽은 차가워요. 그거 이제 불이 들어가는 자리는 아랫목이라고 하고 저 불이 결국 나가는 곳은 이제 윗목이라고 하는데 윗목은 차갑고 아랫목은 뜨겁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우리 외갓집에 가면요. 겨울철에 그 잘 때 어떻게 자냐면 전부 다 방바닥에 누워서 자는데 이렇게 부채꼴로 누워요. 부채꼴로 누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반듯이 누워 서로 평행으로 눕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누웠다가 발이 한 곳에 모여. 발을 한 곳에 두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왜 발을 한 곳에 두느냐? 거기가 제일 따뜻하거든. 거기가 제일 따뜻하니까 발을 그렇게 두고 이렇게 부채꼴로 잔다고 그래요. 그렇게 잡니다. 근데 자는데 초저녁에는 거기가 막 뜨거워서 어떤 때는 발을 대기도 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어느 집이나 가서 이 방을 이렇게 가서 보면요. 그 아랫목이 이 장판인데 종인데 좀 타 있어요. 까맣게 좀 변해 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현대화한 온도를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면 불을 그렇게 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서양식 보일러를 방 바닥에다 깔아요. 방 바닥에다가 보일러 호스를 깔아가지고 거기에 뜨거운 물을 흘러가게 만들면 이것은 방 전체를 다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은 다 그렇게 삽니다. 내가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보일러를 방에다 까는 데가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이 외국에도 한국 건설업체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면은요 굉장히 그 현지에서도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레한 니엔 네, 읽어보세요. 온돌은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장치다. 돌은 한 번 뜨거워지면 잘 식지 않는 성질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추운 겨울에는 장작 불로 돌을 달구어 그 열기로 하루 종일 따뜻하게 지냈다. 그런가 하면 여름에는 덜의 차가운 성질을 이용하여 시원하게
생활했다. 덜을 쓸 때도 아랫목에는 열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두꺼운 것을, 윗목에는 얇은 것을 사용하여 온도 차이를 줄이고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어, 방바닥에서 나오는 열을 받아 실제 온도보다 더 따뜻하게 느끼기 때문에 온돌의 난방 효과가 높아질 수 있었다. 한편 온돌은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아궁이에 부뚜막을 두어 음식을 만들고 그 열기를 이용하여 바닥 난방을 하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이제 2번 단락에서는 온돌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장치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느끼는 거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 근데 요즘의 온돌, 그러니까 난방 방법은, 그 온도를 응용한 난방 방법은 좋아요. 요즘 거는 좋은데 옛날에는 불을 떼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랫목은 뜨거운데 윗목은 차가워. 물론 한번 불을 떼놓으면 그게 좀 오래 가는 것은 있어요. 그건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를 다 따뜻하게 하는 것은 이론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아랫목에다가는 두꺼운 돌을 쓰고 저 윗목에다가는 얇은 돌을 쓴다. 그런데 거의 이거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난방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밥을 할 때 불을 떼잖아요.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난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열을 잘 이용한다, 열 효율이 높다 그런 것보다는 열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난방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장작불이라는 건 뭐냐면, 장작불이라는 것은 나무 연료로 쓰는 나무를 말합니다. 나무 태우는 불, 나무를 태워서 나오는 불이 장작불이에요. 나무를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잘라서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것을 말려야 돼요. 건조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잘 탑니다. 연기도 많이 안 나고. 그런데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난방을 그 나무를 가지고 하니까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한국 전쟁하면서도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어느 때부터 19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에는 나무로 난방을 못하게 했어요. 나무로 난방을 못하게 하고 이제 연탄이라는 게 나왔죠. 연탄. 그리고 나무로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찍어다가 이제 시장에다 연료로 팔았는데, 그렇게 팔다가 걸리면 벌금을 많이 물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도티르엔. 도티르엔. 네. 3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실내 온도와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어 건강에도 매우 좋다. 온도의 구조를 보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자연의 법칙을 지혜롭게 법칙을 지혜롭게 이용한 것으로 공기를 항상 쾌적하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바닥을 고루 덮어 주기 때문에 습도가 잘 차지 않는다. 습기도 잘 차지 않는다. 습기로 잘 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서양식 난방은 방난로나
오련기를 사용함으로 실내 위쪽은 항상 온도가 높고 바닥은 낮은 특징이 있다. 하지만 온돌은 에너지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난방 방식이라서 바닥 쪽이 항상 따뜻하다. 따라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실제로 혈액순환. 혈액 혈액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실제로 온돌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면 피로가 풀리고 땀을 충분히 흘리게 되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온돌은 감기, 몸살, 심근통, 관처럼 소화 불량 등의 병을 치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 예. 예, 여기 나온 3번 얘기도 좀 과장된 얘기예요. 좀 지나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한국 집이 단열이 그렇게 잘 된 집이 아니에요. 단열이라는 것은 바깥의 온도하고 이 방 안의 온도를 차이가 나도록, 바깥의 온도가 방 안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단열이거든요. 그럼 이제 벽을 이렇게 두껍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방 바닥은 뜨거운데, 예? 방 바닥은 뜨거운데 공기는 아주 차가웠다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었어요. 요즘 집은 또 다릅니다. 요즘 집은 바닥에 온수 보일러를 쓰고 그 다음에 단열을 잘하기 때문에 공기가 따뜻하고 좋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옛날 온돌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 끝에 나온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을 좋게 한다. 이건 이제 뭐 혈액 순환이 좋다. 이것은 뭐 그 혈액 순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따뜻한 데에 들어가는 걸 한국 사람들이 좀 유난히 좋아해서 한국에 그래서 그 찜질방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찜질방 아시죠? 한번 경험을 해보셨나요? 찜질방 아주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 곳에 가서 막 50도 60도 되는 곳에서 땀을 쭉 이렇게 흘리고 나온다 이거죠. 그건 일종의 이제 북유럽 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우나 문화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사우나. 예. 근데 이렇게 몸에 땀을 쭉 흘려주고 나면요, 몸이 훨씬 가볍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개운해져. 아우 개운하다, 아우 개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로가 풀리고 몸이 좀 컨디션이 좋아진다 그거죠. 내가 어렸을 때에도 그 감기에 들렸다. 그러면 약부터 먹기 전에 집에서 제일 먼저 하는 치료는 취한이라는 걸 해요. 취한. 그게 뭐냐면 아랫목에다가 이불 속에다 집어넣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땀이 막 나겠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서양식 그 건강법하고는 정반대에 있어요. 몸에 감기 걸려서 열이 나면 서양 사람들은 차가운 것으로 열을 식혀줘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뜨거운 데다 집어넣어 가지고 땀을 흘리게 만들어요. 땀을 흘리고 나면 온도가 땀 흘리는 것은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흘리는 거거든요. 감기 걸리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뜨거운 곳에 막 집어넣어 가지고 땀을 흘리게 만들어. 그래서 자연적으로 치료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옛날에 약도 없고 그런데 그게 취한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피로가 풀리고 땀을 충분히 흘리게 되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데 기분이 상쾌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감기는 그렇게 하고 나면 낫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추억이 없지만 이제 나처럼 이제 좀 전통 시대의 삶을 좀 살았던 사람들은 그 따뜻한 아랫목에 대한 추억 그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대한 추억.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을 한 사람이 읽도록 하겠어요. 도티 탄 타오. 네, 네. 온돌은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이다. 온돌에 사용되는 재료는 진흙, 돌 등 모두 자연 친화적인 것들이므로 현대인들이 걱정하는 새집 증후군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배출되는 연기로 인해 공기가 오염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기를 이용해 방 전체를 소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온돌은 에너지 저장 원리를 이용한 지속적인 난방 방식이라서 난방의 성능과 에너지 전략이라는 점에서도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 조상들은 공기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온도를 지혜롭게 사용해 왔다. 또한 기후가 다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온돌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온돌이 지닌 과학적 특성이 더 활발히 밝혀질 것이다. 예. 자, 이제 온도를 만들 때 이제 요즘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뭐 집을 지을 때 진흙으로 짓지 않고 돌로 짓지 않고 다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멘트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집 안에 들어간 나무 같은 데다 페인트 칠을 하고 그 다음에 벽지에다 풀을 발라서 덧치고 이러면요 그런 시멘트나 벽지나 무슨 바닥이나 이런 나무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마르면서 건조되면서 안 좋은 독성 물질을 뿜어냈어요.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새 집에 들어가면 새집 냄새. 자동차도 새 자동차를 딱 열고 들어가면요 그런 냄새가 났어요. 거기야말로 이제 접착제들 이 본드 같은 거 그런 걸 쓰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래 지나면 머리가 아프고 막 이래요. 그런 것을 새집 증후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새집 증후군.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난 다음에 집을 새로 지은 다음에 그 집에서 그런 막 그 냄새나 안 좋은 공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이 이제 새집 증후군이에요. 새집 증후군은 내 밑에다가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지은 건물의 건축 자재에서 배출되는 물질들로 인해 발생하는 병적인 증상이다. 배출되는 물질이 뭐 눈에 보이는 물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도 공기가 나빠지는 거죠. 공기 가운데 안 좋은 공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통, 머리가 아픈 거, 피부염, 피부에 안 좋은 트러블이 생기는 거, 수면장애, 잠을 잘 못 자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새집 증후군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흙이나 돌 같은 걸 쓰면 이게 자연 친화적이죠. 옛날 한옥에 가면 확실히 잠이 참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한국 옛날 한옥집을 가면 그 한옥 체험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런 것은 그 재료 자체가 친환경적이고 또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한다. 미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나타나기 전에 못 나타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미연이란 말은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방지하는, 억제하는, 스탑 시키는. 그 다음에 뭐 연기가 방 전체를 소독한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안 맞죠. 왜냐면 연기는 방 구들 밑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장 원리가 일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이것이 충분하게 있느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지역의 그 난방 방법, 각 지역의 난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만들어진 거지. 그것이 막 훌륭한 발명품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온돌이 뭐 지혜롭게 사용해왔다 뭐 이건 아니에요. 각 지역에 맞게 난방 시스템이 나온 거죠. 예. 근데 좋은 점도 있고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현대에 와서 그 집을 지을 때 한국에서는 이 전통 난방을 응용한 난방 시스템을, 온돌 시스템을 아파트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효율적이고 좋아요. 그것은 아주 열 효율도 지금은 높게 잘 됩니다. 이제 보일러를 조금만 틀어도 따뜻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나 전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뭐 조상들이 뭐 지혜롭게 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단어를 보면요. 자, 1번에서는 난방, 아궁이, 데우다. 난방의 반대는 냉방. 그렇죠? 아궁이라는 것은 불이 들어가는, 불이 계속 타게 하기 위해서 장작 같은 걸 계속 갖다 넣거든요. 장작을 넣거나 아니면 볏짚 같은 걸 태웠어요. 벼를 베고 나면, 베트남에서는 벼 농사 짓고 나서 남는 그 볏짚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취사할 때 연료를 쓰나요? 누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쌀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추수를 하면 이 볏짚이 나와요. 볏짚. 그 볏짚을 한국에서는 뭐 동물들 사료로, 특히 소 사료를 쓰기도 하고, 한동안은 저 일본의 그 다다미를 짜는 데다가 수출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난방할 때 그 불을 뗄 때 좋거든요. 잘 타거든요, 그게. 예. 근데 베트남에서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데우다, 따뜻하게 하다. 구들은 이제 이 난방 시스템이죠. 난방 시스템.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돌판과 그것이 이루고 있는 구조, 그걸 구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붓두막은 이제 그 아궁이를 설치해 놓은 아궁이 위쪽을 되게 붓두막이라고 그래요. 뭐 붓두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저절로 짜지진 않죠. 옆에 소금이 있다고 그냥 음식이 짜게 되는 건 아니죠. 집어넣어야 짜다. 간이 맞는다. 그런 얘기죠. 취사. 밥을 하는 걸 취사라고 그래요. 밥 요리하는 것을 취사. 왜냐하면 이게 불을 떼서 하는 거거든요. 화식이라고 그러죠. 불을 떼서 하는 식사. 그 다음 손실. 손해가 나는 거죠. 손해 나는 거. 밑으로 내려왔네. 예. 화기, 불의 기운, 덮이다, 덮게 하는 거. 데우다, 덮이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덮자에다가 피읍 받침을 해놓으면 위에다 덮는 걸 뜻하고, 이거는 온도를 올리는 걸 뜻합니다. 비읍자는. 현대화, 주거문화, 건설. 효율적, 장작불 설명했죠. 붓두막 설명했죠. 그 다음 3번 습도. 한국에 비해서 베트남은 습도가 높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요. 공기 중에 있는 물의 기운을 말하는 거죠. 물방울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쾌적하다는 것은 지내기가 아주 너무 좋다 그런 거죠. 이렇게 습기가 많으면 좀 쾌적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너무 더우면 쾌적하지 않죠. 너무 추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지하다. 한번 뭘 정해놓고 그대로 계속 가는 건 유지. 그러니까 뭐 방의 온도를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도로 해놓고 있는데, 현재 이제 겨울철 되면 조금 더 내려야 되겠지만 21도로 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온도는 한 23도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21도보다 온도가 내려가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맞춰져 21도가 되게 해줘요.
21도 넘어가면은 그냥 보일러가 안 돌아.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것, 그게 유지입니다. 차다. 차다는 full, 채워진다 그런 뜻도 있고, 또 cool 그런 말도 있죠. 차다, 차갑다. 혈액순환 아시죠? 혈액이 돌아가는 거. 상쾌해지다, 상쾌하다, 쾌적하다 비슷한 말이에요. 상쾌하다, 쾌적하다. 몸살, 몸살은 이제 막 몸 전체가 막 찌뿌둥해가지고 아픈 그 병을 말이죠. 그래서 흔히 감기의 동반이 되는 증세죠. 막 몸이 다 쑤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죠. 감기 몸살에 걸리면은 소주에다가 고춧가루를 타서 먹으라고 그래요. 소주에다 고춧가루를 타서 먹으면 낫는데 고춧가루가 몸에 들어가면 막 열을 나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지내면 땀이 나와서 혹은 또 찜질방 같은 데 가서 그렇게 해결하기도 하고요. 신경통은 신경에 생기는 병이죠. 신경통. 그 다음에 관절염 그러면 이 관절 이런 관절이죠. 이게 꺾어지는데 이런데 여기에 염증이 생긴 것. 이것도 다 뜨거운 온도로 이걸 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거기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뜸이라는 게 있죠. 쑥 같은 걸 넣어서 불을 붙여. 그럼 이게 타들어내려가면서 이걸 뜨겁게 만들어줘. 뜨거워 했는데 여기에 있는 관절염을 치료해준다. 소화불량,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치유하다, 치료해준다 그런 뜻이죠. 친환경, 진흙은 흙인데 모래흙이 아니고 좀 질턱질턱한 흙이 있어요. 그게 진흙입니다. 그걸 가지고 옛날 집을 만들 때 벽돌로도 쓰죠. 자연 친화적, 아까 했죠. 증후군, 미연에 방지하다, 배출되다, 내보내는 걸 배출된다 그래. 오염되다, 소독하다, 지속적은 저 위에 나온 유지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성능, 저장 원리, 저장은 세이브하는, saving principle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기후 뭐 날씨죠. 날씨 연구 진행되다. 자, 그런 단어들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들에 대한 어떤 그 구조나 원리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는데, 이거 뭐 옛날 거예요. 옛날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온돌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처음에 부뚜막이 시작하죠. 그래서 아궁이에다 불을 지핀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뜨거운 열기가 이 제아궁이를 넘어가고 분엄기를 넘어가고 두둑을 거쳐서 고래를 거쳐서 바람막이를 거친 다음에 어디로 최종적으로는 굴뚝으로 나갑니다. 굴뚝으로. 거기에 온돌 바닥이 있고 거기에 괸돌이 있고 괸돌 위에 구들장이 이렇게 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써진 것은 이제 열기가 어떻게 화기가 흘러가는가를 나타냅니다. 아궁이, 분엄기, 고래, 개자리, 굴뚝. 그리고 각각의 기능을 여기 써놨어요.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116페이지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그 아궁이하고 부뚜막하고 굴뚝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다른 그림으로 내가 여기다 넣었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면 밑에서 불을 떼고 있는 것이 보이죠. 불을 뗀다고 그래요. 이게 불을 지핀다, 불을 뗀다. 그 다음에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장치를 부뚜막이라고 그럽니다. 아궁이라고 그러고, 이 불 들어가는 데를 아궁이라고 그러고, 그걸 둘러싼 것을 부뚜막이라고 그래요. 이 부뚜막. 그래서 여기에 솥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솥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죽도 끓이고, 뭐 이런 식으로 취사를 합니다. 취사.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아주 오래된 집이어요. 집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아궁이, 이 부뚜막이
흙으로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을 받으면 그것은 마르면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흔적이 보이죠. 이제 요즘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흙으로 하지 않고 시멘트로 하겠죠. 시멘트로 하면 아주 표면이 매끈하게 잘 이쁘게 나오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 흙으로 된 부뚜막에서 이 아궁에 뜨거운 것을 이게 불을 떼고 있으면요, 그 앞에 앉아 있어도 뭐 원적 개선이 나온다고 그러든가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를 내가 느끼면서 내 몸이 좀 상쾌해지는 것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간 열기는 방의 온도를 밑으로 지나가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나오냐면 오른쪽에 있는 건물 뒤에, 이게 건물 뒤에 있는 굴뚝입니다. 굴뚝 두 개가 쭉 서 있잖아요. 저 위에 구멍이 나 있죠. 예, 굴뚝.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페이치카도 이런 굴뚝이 있어야 돼요. 페이치카도 거실 같은 데서 이렇게 불을 떼면은요, 그 연기가 거실로 나오면 안 되니까 꼭 굴뚝을 만들어야 놔야 그쪽으로 연기가 빨려서 나가는데요. 그 굴뚝으로 누가 들어온다고 그러죠? 크리스마스 때 그 굴뚝으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들어온다고. 그리고 이 굴뚝에는 연기가 돼서 나가다가 여기 굴뚝 속에 이렇게 이렇게 차근차근 쌓이기도 해. 그 연기가. 그게 이제 숯검댕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뭐 카본 덩어리예요. 그냥 타고 남은 것들이 거기에 걸려요. 그러면 이게 막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것만 뚫어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만 위에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청소해줘. 그래서 그 연기가 잘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집들이 그걸 해야 됐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 광고를 하면서 다니는데 뭐라고 하면서 다니냐면 뚫어 하고 다녀요. 뚫어. 연기 길을 뚫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그 글의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해보기로 하겠죠. 각 단락에 소제목을 붙이고 중심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이거 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비교적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건강에 좋다. 그래서 3번이죠. 그건 건강에 좋은 온도를 얘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단락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도는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이다 그랬어요. 이게 주제문이죠. 이게 주제문. 그래서 주제문이 이 단락의 제일 앞에 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두괄식.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인 온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번도 주제문이 제일 앞에 나와요. 뭐야? 온돌은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장치다. 근데 이게 옛날 거는 그렇지 않다니까. 옛날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용은 이제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